안녕하세요. 게러지쇼 채널의 조피디입니다. 월요일 밤 10시 55분이네요. 그냥 또 자기 아쉬워서 말하는 연습 겸 영상을 찍어보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첫 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첫 현장 출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현장 출동하시는 정비 기사님들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현장에 출동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살짝 경험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리허설이나 이게 대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서 많이 버벅거릴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전문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연예인이나 유튜버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설플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자신감이 뿜뿜 차 있었죠. 군대 이제 20대니까. 군대도 좀 빨리 갔어요. 친구들에서 제일 주변 친구들 중에서 한 1년, 2년 빨리 간 편이라 그냥 빨리빨리 갔죠. 아무튼 저는 군대는 되게 좋은 추억도 많고 안 좋은 추억도 많긴 한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정비병 이야기를 따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제가 군대를 전역했을 때 제가 한창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체격이 되게 제가 작거든요. 막 58kg? 55kg? 많이 나가면 한 65kg? 이 정도 체격이 되게 작은 사람인데 벤치프레스를 제가 바벨 무게만, 그러니까 바 무게를 제외하고 바벨 무게를 제가 120kg까지 들었었어요. 물론 많이는 못하고 뭐 요즘에는 뭐 500 측정하는 것처럼 한두 개 이렇게 드는 것처럼 그래서 120kg, 그러니까 20kg짜리 3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렇게까지 들었었거든요.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막상 취업을 하면 완전 이등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말년 병장에서 현실로 나오면은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선배님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완전 이제 화장실 청소하고 막 바닥 청소하고 장갑 정리하고 공구 닦고 뭐 이러면서 배우고 있었죠. 이제 밤에 야간 출동 대기를 해요. 뭐 방전이라든지 이제 고객분들이 차가 퍼지면 저희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문을 못 연다든지 뭐 그러면은 가는 건데 지금은 아마 어플로 해가지고 다 위치도 나오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콜센터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고객분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물어보고 가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안 해봤으니까 선배님들 따라다니다가 이제 혼자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하기 싫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야간에 설잠 자면서 이제 거기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일인데 그 해봤자 한 3만원? 그 당시 4만원? 요 정도 더 줘요. 월급에. 그러니까 다음날 쉬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야간에 막 출동대기를 막 하고 새벽까지 하고 다음날 그냥 공장에서 쪽잠 자다가 다시 또 일과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뭐 8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빨리 끝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집에 가면 막 8시 반 9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고 그렇게 있다가 또 저녁에 다음날 8시 9시까지 일하면은 몸이 축나요. 근데 3만원 4만원 더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적은 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은 빡세게 아르바이트 뛰면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 4만원 정도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었는데 그걸 받기 위해.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현장 출동해 주시는 분들이 뭐 보험회사나 브랜드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그냥 일반 그런 직원들이라서,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보면
막 브랜드가 써 있으니까 대기업 막 그런데 직원인 줄 아는데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욕하잖아요. 저희는 그 브랜드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남인 거예요, 남. 그냥 일반 그냥 사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인 건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뭐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아무튼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려 보여도 얼굴이 어려 보여도 아저씨예요, 완전. 40대이기 때문에 거의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려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또 자격증도 전역하고 자격증이 정비검사 기능사 자격증,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동차 검사 기능사라고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력서 뭐 자기소개해서 그런 것도 없고 이력서 써가지고 넣었더니 바로 취업이 돼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배님들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운 거죠. 그리고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거의 막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때부터 거의 제가 집에 컴퓨터도 없었는데 손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컴퓨터 조립도 하고 친구네 집 막 가가지고 포맷하고 하드 들고 가서 하드 카피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조금 그나마 다른 제가 막 머리가 좋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손재주가 좋아서 그림 같은 거 조금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기계 같은 거 다 뜯어 발기고 다시 조립하고 그런 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자동차 쪽에는 좀 그래도 좀 맞았죠. 되게 열악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었죠. 지금은 그나마 좀 이게 그 막 갑질 이런 게 이슈화가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갑질이 당연하다는 시절이었고 이 정비 업종이 되게 그 좀 그래요. 많이 배우고 막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조금 막 와일드 하신 분들이 하는 그런 업종이어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무 싹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간 출동대기도 배우고 이제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그 돈 3, 4만 원 때문에 이제 전화가 딱 왔죠. 이제 시동이 안 걸리신데요. 그래서 이제 아 방전인가 보다 하고 점프선이랑 배터리랑 지금은 되게 장비가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무식하게 큰 배터리 있어요. 막 120A짜리 트럭 들어가는 거. 그거랑 이제 점프 케이블 되게 긴 거 있잖아요. 그거 챙겨가지고 딱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갤로퍼였던가? 스틱 운전도 더럽게 못하는데 길치에 운전도 잘 못하는데 스틱에다가 또 찾아가는데 길치니까 못 찾을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속으로 첫 출동이고 그러니까 혼자 못 찾을까봐 했는데 다행히 가자마자 거의 한 10분? 15분? 뭐 아무튼 20분도 안 걸려서 찾았어요. 꽤 멀리 있는 데였었는데도 한 새벽 3시 4시 차도 없어서 뭐 슝슝 가가지고 딱 점프하려고 딱 봤더니 배터리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두 개 들어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쪽이 이게 클램프라고 하나요? 이게 터미널이 이게 배터리 터미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클램프가 이렇게 물려 있는데 이게 배터리 터미널에서 클램프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접촉 불량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게 터미널이 망가져가지고 고정이 꽉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피스 하나 넣고 클램프 끼고 와셔랑 해가지고 꽉 조여줬어요. 꽉 고정을 해줬죠. 다행히 또 시동 거니까 딱 시동 한 번에 딱 걸리고 시동 걸었으니까 일단 고쳤잖아요.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막 20대 초반 뭣도 모르는 꼬맹이 주제에 막 이제 고객님한테 차주님한테 빨간색 마티즈였거든요. 구형 마티즈. 여성분이었는데 한 40대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새벽 기도 가신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출동을 부르신 거예요. 시동 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막 일단은 고쳤으니까 되게 쉽게 돈도 안 들이고 거들먹거리면서 이거 설명을 막 전문가처럼 막 해주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또 저희 카센터로 오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업사나 이런 데로 저희 공장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보냈죠. 딱 위풍당당하게 딱 이제 다시 공장에 대기해가지고 그 침낭을 줘요. 다 이제 침낭 딱 덮고 그 휴게실 같은 데에서 구석탱이에서 잤죠. 다행히 그날 한 건밖에 없었어요. 푹 자고. 근데 이게 설잠 자니까 이게 이렇게 막 긴장해서 자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되게 다음날 되게 피곤해가지고 진짜 하기 싫었어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첫 출동은 그런 경험이 있고요. 뭐든지 처음은 많이 어설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좀 처년생 분들도 자기가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딜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디 가서 막 자동차 아는 조금 배웠다고 자동차 자격증 있다고 조금 배웠다고 막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저도 거의 이제 20년이 돼 가는데 막 40년, 50년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 어디에서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인터넷에서 저는 웬만하면 답글을 말을 안 해줘요. 왜냐면은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차를 안 보고 인터넷 글로만 이렇게 판단해서 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보고 추적해야지 작은 것들도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인터넷에 말을 잘 안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터넷에 많은 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믿지 마세요. 진짜 하시는 분들, 얼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믿으시고요. 선배님들 좋은 분들 많고, 막 눈탱이 치시는 그런 분들,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면은 소문나가지고, 그러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오늘도 이상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썰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한번 찍도록 또 이런 식으로 찍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서 좀 많이 어설플 거예요.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